자, 2016년 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0시 9분이고요. 오늘은 새가 한번 읽어보죠. 사기새가. 안녕하세요, 판다님. 권 32 제태공새가 제2입니다. 이건 제나라의 이야기고, 제나라는 춘추전국 시대의 강한 제후국이었고, 오랜만입니다. 여기 있었죠. 요게 제나라입니다. 요게 제나라. 바닷가에 접해있죠. 지금의 산동입니다. 산동. 자, 태공망 여상은, 태공망 여상이라 그러는 거는 강태공을 의미하죠. 우리가 아는 그 봉신연희에 나오는 그 강태공입니다. 여상은 동해 근처 사람이다. 동해라는 거는 그냥 요 동중국해 전체를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아마 이 근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간체 좀 힘들죠, 그죠? 자, 그의 손조는 일찍이 사악이 되어 우임금이 물과 땅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 크게 공을 세웠다. 사악은 요순시대의 사계절을 관장하는 벼슬이라는데, 뭐 이런 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지금도 그렇지만. 자, 그들은 우와 하 시대에 여 또는 신 땅에 봉해졌으며 성은 강씨였다. 이게 어디 있을까요? 뭐 하남성 남양시 쪽이라니까, 남양시니까 대략 한 이쯤 어디가 아닐까. 여기가 신이네요. 신여 요 땅이네요. 이쯤 어딘가 싶었는데 여기 있었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봉해졌는데 성은 강씨였다. 옛날에는 이제 성하고 씨하고 달랐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성은 강씨라고 되어 있네. 하와 상왕조 때에는 그의 반개의 자손이 신과 여 땅에 봉해지기도 하였고 또 평민이 되기도 하였는데, 상은 그 후예로서 여상이죠. 본래의 성은 강씨였지만 그 봉지를 성으로 하여 여상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성이 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여나라에 봉해졌기 때문에 그 선조가 그 씨를 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상이라 그러죠. 저번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씨라는 성이라는 거는 그 집안 전체를 의미하고요. 씨라는 거는 집안에서 분파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이름을 씨로 삼는다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엔 구별도 있었어요. 성이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여상은 공궁하고 연로하였던 듯한데 낚시질로 주나라 서백에게 접근하려고 했다. 서백이 사냥을 나가려고 하다가 점을 쳤는데 점괘가 나오기를, 잡은 것은 용도 이무기도 아니고 호랑이도 곰도 아니다. 잡을 것은 패왕의 보필이다 라고 했다. 이리하여 주서백이 사냥을 나갔다가 과연 위수 북쪽에서 여상을 만났는데, 위수라는 건 아마 이게 하수, 아마 이게 위수네요. 네, 요 위수 북쪽에서 여상을 만났는데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는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선대 태공 때부터 이르기를 장차 성인이, 여기서 태공이라는 건 주나라의 선조를 의미하죠. 장차 성인이 주나라에 올 것이며 주나라는 그러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이 진정 그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태공께서 선생을 기다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를 태공망이라고 부르며, 태공이 바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태공망이라고 했나 보네요. 난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방금. 부르며 수레에 함께 타고 돌아와서 사가 되게 하였다. 사라는 거는 스승입니다. 스승. 뭐 스승이기도 하고, 혹은 뭐 사기 주해에는 사기 주석에는 이제 군대를 통솔하는 장관으로 보았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나 봅니다. 스승사자네요. 판다님은 뭐 지금 사기 방송은 처음 들으시죠, 그죠? 사기 읽는 방송은 처음 들으시죠. 아마 적응 안 되실 텐데. 자, 어떤 이 말로는 태공은 박학다식하여 상나라 주왕을 섬겼으나 주왕이 포항무도하자 떠나버렸으며 제후들에게 유세하였지만 알아주는 이를 만나지 못하였다가 마침내 서쪽으로 가서 주나라 서백에게 의지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어떤 이의 말은 또 이러하다. 여상은 처사로 바닷가에 숨어 살았는데, 처사라는 거는 재주가 있지만은 벼슬하지 않는 사람을 처사라 그래요. 아, 유튜브 보셨다고요? 생방 오시는 건 처음인가 보네. 처사로서 바닷가에 숨어 살았는데 주나라 서백이
유리라는 건 지명입니다. 유리에 구금되자 평소에 여상을 안고 있던 산의생과 괭요가 그를 불러냈다. 여상도 내가 듣기에 서백은 현명하고 또 어른을 잘 모신다고 하니 어찌 그에게 가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들 세 사람은 서백을 위하여 미녀와 보물을 구해서 주왕에게 서백의 죗값으로 바쳤다. 이리하여 서백은 구금에서 풀려나 주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설에 따라 여상이 주나라를 섬기게 된 경위를 달리 말하지만 그 요점은 다같이 그가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의 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전한시대도 이미 이전 시대 역사는 잘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사마천이 직접 전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주나라 서백 희창은 유리에서 벗어나 돌아오자 여상과 은밀히 계획을 세우고 덕행을 닦아 상나라의 정권을 넘어뜨렸는데 그 일들은 주로 용병술과 기묘한 계책을 펴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후세의 용병술과 주나라의 권모를 말하는 이들은 모두 태공을 그 주모자로 존중하였다. 태공이라는 건 여기서 강태공이죠. 여상이죠. 주나라 서백이 공평한 정치라여 하며 우나라와 예나라의 분쟁을 해결하자. 우나라와 예나라는 뭐 이 근처, 여기 우나라고 예나라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근처 어디 있는 나라겠지. 예나라의 분쟁을 해결하자 시인들이 서백을 천명을 받은 문왕이라고 칭송하였다. 문왕이 숭, 밀수, 견이 등의 나라들을 정벌하고 풍읍을 크게 건설하고 천하의 3분의 1을 주나라에 귀순하게 한 것들은 대부분이 태공의 계책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여기니까 대략 이 근처에서 돌았다라는 얘기겠죠. 문왕이 죽고 나자 그리고 그 혹시 내가 읽으면서 해설을 대략 해드릴 텐데 근데 혹시 모르겠거나 궁금한 거나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대답해 드릴게요. 생방이 좋은 게 그런 거지. 자, 문왕이 죽고 무왕이 즉위하였다. 그 후 9년에 무왕은 문왕의 유업을 잇고자 하여 동쪽으로 정벌을 나가서 제후들이 자신에게 모이는 가의 여부를 시험해 보았다. 군대가 출동하기에 앞서 사상보가 왼손에는 황금 장식의 도끼를, 오른손에는 모우 꼬리 장식을 한 흰색의 군기를 들고 출정 선전을 하였다. 사상보라는 거는 여상의 호칭이랍니다. 무왕이 사용한 여상의 호칭. 사라는 건 스승사고, 그 다음에 상은 여상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보라는 거는 아버지 부자인데요. 옛날에는 이걸 보라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뭐 존칭이겠지. 그렇답니다. 웹불소요 웹불소요 너희 무리를 모두 모으라. 너희에게 배의 노를 맡기건대 늦게 다한 자는 배울 것이다. 요게 이제 출정 선서랍니다. 웹불소라는 거는 관직의 이름이랍니다. 자, 이리하여 정벌군이 맹진에 닿았을 때, 맹진이라는 거는 여기 그 낙양 근처에 있는 항구입니다. 아마 이 근처 어디 있을 거예요. 맹진에 닿았을 때 미리 기약하지 않고도 모여든 제후가 800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온 동네 이장님들이 다 모이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동장님들, 이장님들, 아니면 뭐 구청장님들 뭐 이렇게 다 모이셨다. 자, 모든 제후들은 말하였다. 주왕을 칠 수 있습니다. 주왕이라는 건 여기서 은나라 주왕을 의미하죠. 무왕은 아직 안 된다라고 말하고 군대를 돌려 돌아와서 태공과 함께 이것을 태서로 썼다. 시장님이 800명 모여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800명 모여가지고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재정 자립도가 안 되니까. 태서라는 거는 상서의 편명이랍니다. 2년 뒤에 주왕이 왕자 비간을 죽이고 기자를 구금하였다. 무왕이 주왕을 치기 앞서 거북점을 쳤는데 점괘가 불길하고 폭풍우가 내렸다. 여러 대신들이 모두 두려워했으나 태공만은 강력히 권하여 무왕은 마침내 출정하였다. 무왕 11년 정월 갑자일에 모계하에서 출정선서를 하고 상해 주왕을 치니 주왕의 군대가 무너졌다. 주왕이 도망쳐 녹대로 올라가자 무왕은 끝내 추격하여 주왕을 베었다. 모계하라는 거는 옛날 지명인데 하남성 기현 쪽이다 라고 합니다. 아마 이 근처일걸요? 아마 이 근처가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이 근처일 거예요.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다음날 무왕은 토지신의 제단 앞에 서고 여러 대신들은 맑은 물을 받들고 위나라
위나라의 강숙 희봉은 채색의 자리를 펴고 사상보는 이제 그거죠. 여상이죠. 재물의 짐승을 끌고 사관 1은 죽간에 쓴 충문을 읽음으로써 사관이라는 거는 그거지. 사관 1은 이제 1이라는 거는 인명이고 사관이라는 건 역사가 충문을 읽음으로써 신에게 주왕의 죄를 정벌한 것을 아뢰었다. 신이라는 거는 가시오갓. 그리고 녹대의 돈과 거교의 식량을 풀어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였고 비간의 묘를 높이 쌓고 기자의 구금을 풀었다. 또한 구정을 주나라의 도읍으로 옮겼고 주나라의 정치를 정비하여 온 천하를 일신시켰다. 이러한 여러 일들이 대부분 사상보의 개책에 의한 것이었다. 구정이라는 거는 뭐 9개의 소치인데 천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진나라 통일 때까지만 해도 이제 소치 국가를 상징한다는 비유가 많이 쓰였는데 그 이유는 왠지 안 쓰이게 된 것 같더라고요. 앞에 뭐 거교 뭐 녹대 이런 말 나오는데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싶으시면 돼요. 그거 하나하나 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대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묵인하세요. 자, 이리하여 무왕은 상나라를 평정하고 천하의 왕이 되었으며 사상보를 제의 영구에 봉하였다. 영구라는 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 나라 어딘가. 아, 여기가 영구네. 어딘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여기가 영구네요. 영구에 봉하였다. 사상보가 여상이죠. 사상보가 본국에 부임할 때 도중에 묵으면서 가는 것이 매우 느렸다. 여관의 주인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내가 듣기에 시기를 얻긴 어려워도 잃기는 쉽다고 하였습니다. 손님은 잠자는 것이 매우 편안하니 마치 본국에 부임하는 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태공은 이 말을 듣고서 야밤에 입는 옷을 입은 채로 행진하여 여명의 본국에 닿았다. 이때 내후라는 건 내 나라라는 건데 내라는 거는 뭐 이 근처에 있던 나라일 겁니다. 여기는 여기 있네요. 여기 내 나라라고 있네. 요게 내입니다. 소치 제기기도 하고 그 옛날 여기서 말하는 소치라는 거는 발이 3개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이다. 그래서 국가처럼 지탱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죠. 자, 소치 아니고 이때 내후가 침공해 와서 태공과 영구를 놓고 다투었다. 영구는 내 나라에 가까이 있었고 내 나라 사람들은 이족이었는데 이족이라는 거는 그 동의할 때 이족입니다. 상나라의 주왕의 정치가 혼란스러웠던 데다 주나라 왕조가 이제 막 성립하여 먼 나라들까지는 안정시키지 못하는 것을 틈타서 태공과 영토를 다툰 것이었다. 태공은 본국에 도착하자 정치를 가다다 먹고 그곳의 풍속을 따랐으며 미래를 간수하게 했고 상공업을 장려하였고 어업 생산을 편리하게 하였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제나라에 귀순하여 제나라는 큰 나라가 되었다. 주나라 상황이 아직 어렸던 때 관숙과 채숙이 난을 일으키고 회의가 주왕실에 반역하자 회의라는 거는 욕입니다. 요 지역에 살던 이민족이 회의예요. 근데 뭐 회의는 어차피 중국하고 별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반역했다라고 그러긴 좀 그런데 아무튼 주왕실은 소강공을 파견하여 태공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소강공이라는 거는 연나라의 시조라네요. 소강공. 동쪽으로는 바다에, 서쪽으로는 황하에, 남쪽으로는 몽릉에, 북쪽으로는 무채에 이르는 땅에서 5등급의 제후와 구주의 백 등의 잘못을 너희 제나라가 모두 징벌하여도 좋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는 네가 짱 먹으셈, 님이 짱 먹으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나라는 이리하여 징벌의 권한을 가지게 되어 큰 나라가 되었고 영구의 도읍을 주었다. 태공이 대략 100여 세의 죽자 아들 정공 여급이 즉위하였고 오래 살았네요. 정공이 죽자 그 아들 을공 득이 즉위하였고 을공이 죽자 그 아들 계공 자모가 즉위하였으며 계공이 죽자 그 아들 애공 불신이 즉위하였다. 불진이라고 읽나? 이걸 불신이라고 읽나? 별이름 진짜입니다. 자, 애공 때 기후라는 거는 기나라의 왕이죠. 기나라의 제후겠죠. 기나라는 요 나라. 아니지, 잠깐만. 여기 옮겨갔구나. 아무튼 요게 기나라입니다. 어느 기나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기후가 주나라의 왕에게 애공을 참수하였다. 왕은 애공에게 팽형을 내리고, 팽이라는 거는 설마 죽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 동생 정을 세웠는데 그가 호공이다. 호공은 도읍을 밖으로 옮겼는데 이때는 주나라 이왕의 시기였다.
애공은 주나라 애공입니다. 제나라 애공입니다. 애공과 같은 어머니 소생의 막내 동신인 강산이 호공을 원망하여 그 무리와 함께 영구의 사람들이 이끌고 호공을 습격하여 죽이고 그 스스로 즉위하였는데 그가 헌공이다. 헌공은 즉위한 그 해에 호공의 아들들을 모두 쫓아냈고 뒤이어 수도를 박고에서 임치로 옮겼다. 임치가 영구에서 박고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박고란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박고에서 임치란 곳으로 수도로 옮겼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런 건 사실 나도 처음 듣는 겁니다. 난들 이런 걸 다 알지 못하죠. 자, 9년에 헌공이 죽고 그 아들 무공수가 즉위하였다. 무공 9년에 주나라 여왕이 도망쳐와 채 땅에 머물렀다. 여기서 채는 채나라가 아니고 산서성, 이게 뭐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다. 아무튼 산서성이니까 대략 아마 이 근처 어디 아니겠어요, 그죠? 이 근처 어디 땅에 도망와서 있었다. 10년에는 주나라 왕실이 혼란해져서 대신들이 정권을 행사하면서 공화라고 이름하였다. 20년에 비로소 주나라 선왕이 즉위하였다. 무공이 즉위한 지 26년 만에 죽고 아들 여공 무기가 즉위하였는데 여공은 포악한 정치를 하였다. 죽은 호공의 아들이 다시 제나라의 수도에 들어오자 제나라 사람들은 그를 옹립하려고 그와 함께 여공을 쳐서 죽였는데 호공의 아들도 있어하면서 죽었다. 그러자 제나라 사람들은 여공의 아들 적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그가 문공이다. 문공은 여공을 죽인 사람 70명을 사형에 처하였다. 자기 아버지니까요. 문공이 즉위한 지 20년 만에 죽자 성공이 그 아들 성공탈이 즉위하였다. 성공이 즉위한 지 9년 만에 죽자 그 아들 장공구가 즉위하였다. 장공 24년 견융이 주나라 유왕을 죽이자 이게 서주하고 동주 교책이네요. 견융은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이죠. 견융이 주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주나라 유왕을 좆되게 만들자 주왕실은 동쪽 나급으로 천도했으며 진이 이때 처음으로 제후의 열에 끼었다. 여기서 진이라는 건 요 진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제후로 안 쳤나보죠. 56년에 진나라 사람들이 임금 소후를 시해했다. 여기 이번 요진나라예요. 희공 9년에 비로소 노나라 은공이 즉위하였다. 여기 노나라는 요 노나라를 의미하고요. 19년에 노나라 환공이 형 은공을 시해하고 스스로 즉위하여 임금이 되었다. 노나라 환공, 노환공, 이 사람 어디서 들어봤는데 누구더라? 이것이 그 더러운 이야기 아닌가? 뭔가 있을 거예요, 뒤에 보면은. 자, 25년 북융이 제나라를 침공하자. 북융이라는 거는 요 북쪽에 살던 융족을 의미하는데 뭐 이 근처 어디 있었겠죠. 중국인들은 사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진짜 중국인들은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지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다 이제 다른 민족이니까 북융이라 그러면 이건 어디 있겠죠, 그죠? 이 어디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자, 대나라를 침공하자 정나라가 태자홀을 보내와서 제나라를 도와주었다. 정나라가 구원해줬다, 그런 말이죠. 춘추 초기에는 정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제나라 왕이 그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였으나 홀은 정나라는 작고 제나라는 큽니다. 내게 알맞은 짝이 아닙니다 라며 사양하였다. 32년 희공의 같은 어머니 소생의 동생인 이중년이 죽었다. 희공이 이중년의 아들 공손무지를 사랑하여, 공손무지가 이름이 신기하네요. 무지라는 게 없을 무자에 알지자야, 아는 게 없다는 의미네. 공손무지를 사랑하여 그 녹봉과 의복 등의 봉양을 태자와 동등하게 하도록 명령하였다. 35년에 그러니까 33년에 희공이 죽자 태자 제야가 즉위했는데 그가 양공이다. 양공을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이 새끼 사고칩니다. 양공 원년, 제나라 양공입니다. 양공 원년, 양공은 일찍이 태자했을 때 무지와 싸운 적이 있었는데 즉위하자 곧 무지의 녹봉과 의복 등의 봉양을 없애버렸다. 무지는 이에 원한을 품었다. 4년, 노나라 환공이 그의 부인과 함께 제나라에 왔다. 이게 노나라 이게 열국지에는 자세히 나와요. 여기서는 그냥 노부인이라고 나오는데, 노나라 이제 부인이라고 나오는데, 열국지에서는 이 양공이 제하거든요. 제하의 동생이었나? 동생인 문강이라는 사람이
환공한테 시집을 갔다가, 근데 사실 제아하고 문공은 이제 서로 남매지만 그렇고 그런 사이였고, 그래서 환공이 이제 또 제 나라에 왔다가 문강하고 이제 제아가 또 떡도 치시고 뭐 그렇게 뭐 절구도 치시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 뭐 어떻게 됐다, 그런 더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노분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그런 문강이나 그런 기록들은 그냥 열국지의 창작인가? 아니면은 그냥 여기는 사기에는 안 나오는데 춘추에는 나오는 말인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노부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노부인이라고 읽겠습니다. 4년 노나라 황공이 그 부인과 함께 제나라에 왔다. 제나라 양공은 전에 노부인과 사통한 적이 있었다. 문강이란 이름은 내가 지금 각주 보니까 있네요. 근데 이 각주에 있지 춘추에는 나오고 여긴 안 나오는가 보다. 자, 아무튼 사통한 적이 있었다. 노부인은 양공의 여동생으로 희공 때 노나라 황공에게 시집가서 그의 부인이 되었는데, 환공과 함께 제나라에 오자 양공이 다시 그녀와 사통하였다. 노환공이 그것을 알고 부인에게 화를 냈고, 부인은 그것을 양공에게 알렸다.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그 부인의 오빠하고 사통했는데, 그러니까 덜그덕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걸 알고 그 부인을 잡아 족치거나 아니면은 간통죄로 고소하거나 아니면은 또 뭘 할까요? 아무튼 뭔가 좀 페미니즘적인 걸 하지 않고 그냥, 미안합니다. 페미니즘이면 고소하면 안 되지. 아무튼 뭔가 구시적인 걸 하지 않고 그냥 이제 화를 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부인은 그것을 제나라 양공에게 일렀다. 그냥 자기 오빠한테 이른 거죠. 제나라 양공은 노환공과 함께 술을 마시며 그를 몹시 취하게 하는 다음 역사 팽생을 시켜, 팽생이라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팽생을 시켜 황공을 하나 수레에서 실으면서 갈비뼈를 부러뜨려 죽이도록 하였다. 그렇겠네요. 마누라 관리 똑바로 못했다고 욕먹을까봐 그랬을 수 있겠네. 그때도 쪽팔린 일이 쪽팔린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노환공은 수레에서 내려졌을 때 이미 죽어 있었다. 노나라에서 이 일을 비난하자 제나라 양공은 팽생을 죽여 노나라에 사과했다. 양공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개판입니다. 8년에 기나라를 치자 기나라가 도읍을 옮겼다. 이 기나라인 같은데, 아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기나라는 요 기나라입니다. 요걸 치서 아마 쳐가지고 기나라가 어디로 갔다 그런 말인 것 같네요. 12년 당초에 양공은 대부, 연칭, 관지보를 규구에 파견하여 국경수비를 하였는데, 연칭하고 관지보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새끼를 사고칩니다. 그 기간은 오이가 날 때 갔다가 오이가 날 때 교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한 1년 있다 오라 그런 말이죠. 그들이 수비를 간 지 1년이 되어 오이가 날 때가 지났는데도 양공은 교대 군사를 보내지 않았다. 여기서 규구라는 곳은 뭐 제나라 땅이라는데, 지금의 산동선 인전시 경계에 있다 그러는데 뭐 어딘가 있겠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 그죠? 난 대구 서구의 평리동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 동네인데도 잘 모르던데, 그죠? 아니면 달서구가 어디 있을까? 뭐 그런 거. 가창이 어디 있을까? 자, 아무튼 지났는데도 안 보냈다는 거예요. 양공은 교대군사를 보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교대시켜줄 것을 청하였으나 양공은 허락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에 분노하여 무지를 통하여 반란을 도모하였다. 아까 그 공손무지 있죠. 그 사람을 옹립해서 반란했다 그런 말입니다. 연칭에게는 궁녀를 있으면서 총애를 받지 못한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연칭은 그녀를 시켜 양공의 약점을 살피게 하여 말하였다. 일이 성공하면 너는 무지의 문이 된다. 겨울이 되어 12월에 양공은 고분에 놀러갔다가, 고분이라는 거는 그냥 요것도 그러니까 지명이랍니다. 뭐 어딘가에 있답니다. 놀러갔다가 내처 패구에까지 사냥을 나갔다. 패구라는 곳도 뭐 지명이랍니다. 산동지방입니다. 전부다. 양공이 멧돼지를 발견하였는데 종자가 팽생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양공이 노하여, 팽생이 옛날에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이죠. 양공이 노하여 멧돼지를 쏘아 맞추니 멧돼지가 사람처럼 서서 울부짖었다. 양공이 빡쳐서 놀라서 수레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신발을 잃어버렸다. 야, 이게 사기에 있네요. 난 열국지의 창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기에 있어요. 열국지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난 그게 그냥 소설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나오네요.
열전은 보통 사람들이 읽는데, 근데 그 보통 세가는 안 읽잖아요. 멧돼지 각성. 근데 여기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처음 되게 신기하네요. 자, 아무튼 울부짖었다. 양공이 놀라 수레에서 잃어버렸다. 양공은 궁으로 돌아온 뒤 신발을 책임지는 여긴 불에게, 여긴이라는 거는 뭐 그냥 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대의 채찍질을 하였다. 왜냐하면 신발을 잃어버렸으니까. 양공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무지, 연칭, 관지보 등이 그들의 무리를 이끌고 궁을 습격하려는 와중에 왕궁에서 나오던 불과 마주쳤다. 불이 말하였다. 궁을 들이쳐 놀라게 한 것을 잠시 멈추시죠. 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가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지가 믿지 않자 불이 양공에게 맞은 상처를 보여주었다. 그제서야 그 말을 믿은 그들은 궁 밖에서 기다리고 불을 먼저 들여보냈다. 불은 먼저 들어가 즉시 양공을 문틈에 숨겼다. 불이 두들겨 맞았지만 양공을 지켜주려고 한 거죠. 한참이 지나자 무지 등은 두려워 견디지 못하고 궁 안으로 들이쳤다. 불은 궁중의 호위병 및 양공의 총신들과 함께 무지 등에게 반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모두 죽었다. 총신이라는 것은 총에 받는 신하. 무지가 궁에 들어가 양공을 찾으려고 했으나 찾아내지 못하는 중 누군가가 문틈에 발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문을 젖혀보니 바로 양공이었다. 무지는 곧 그를 죽이고 스스로 즉위 위하여 제나라의 임금이 되었다. 300대가 넘어했다고요? 하긴 뭐 요즘은 그 길에서 껌 버리면 태형 치는 시대인데 뭐 300대, 신발 잃어버리면 300대. 요즘 싱가포르하고 2500년 전에 중국이 비슷했던 거죠. 국가의식이 비슷했던 거지 뭐. 자, 황공 원년 봄 제나라의 임금 무지가 옥림에 놀러갔다. 옥림의 사람 중에서 일찍이 무지에게 원한을 품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가 놀러온 것을 틈타 습격하여 죽인 다음 제 대부에게 말하였다. 무지가 양공을 시해하고 스스로 즉위하였기에 저희가 삼가 처단하였습니다. 대부께서 새로이 공자들 가운데서 합당한 일을 세우시면 저희는 명령을 받겠습니다. 개판이군요. 싱가폴은 2500년 전 중국하고 비슷한 분들인데 그러지 마세요. 태형 300대. 자, 당초에 양공이 노나라 황공을 술에 취하게 하여 죽이고 그 부인과 사통하였으며 부당한 처벌로 죽이는 일이 잦았고 여색에 빠졌으며 여러 차례 대신들을 속이는 등의 행위를 하자 여러 동생들은 그 재앙이 자신들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 이 때문에 둘째 왕자인 규는 노나라로 도망쳤는데 그 어머니는 노후의 딸이었고, 노후라는 건 노나라 제후의 딸이었고, 관중과 소백이 그를 소홀이 그를 보조하고 있었다. 그 다음 동생 소백은 거나라로 도망쳤는데 포숙이 그를 보조하고 있었다. 관중하고 포숙의 이야기하고 요 이야기는 제가 그 옛날에 이제 열전 중에 관한열전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죠, 그죠? 거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세요, 여러분. 소백의 어머니는 위공의 딸로서, 위공이라는 건 여기 위나라의 딸로서 희공의 총애를 받았다. 소백은 어려서부터 대부 고해를 좋아했는데 옥림의 사람들이 무지를 죽이고 임금 세우는 일을 논의하게 되자 고해와 구귀중은 먼저 거나라에 있는 소백을 몰래 불러들였다. 노나라도 무지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군사를 풀어 공자규를 보내는 한편 왕 관중에게 따로 병사를 이끌고 와서 거나라로 통하는 길을 막게 하였다. 관중이 화살로 소백을 쏘아 맞췄다. 소백이 허리띠의 쇠부분을 맞고서 죽은 신용을 하였는데 관중은 그 사람을 시켜 말을 달려가 노나라에 보고하게 하였다. 노나라는 공자규를 호송하는 행군을 좀 늦추어, 그러니까 어차피 소백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6일 만에 먼저 제나라에 닿았다. 그런데 이때는 공자 소백이 이미 들어와서 고해가 그를 임금으로 세운 뒤였으니 바로 그가 환공이다. 순초패의 처음 부분입니다. 예, 그 포수가 춘초패의 첫 패자인 황공이 이 사람입니다. 바로 소백이죠. 황공은 허리띠 쇠를 맞고서 죽은 신용을 하여 관중이 오판하도록 한 다음 장막을 친 마차를 타고 내달려갔으며 또 안에서는 고해와 구귀중에 호응이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먼저 들어가 즉위할 수 있었고 또 군대를 풀어 노나라의 군대를 막을 수가 있었다. 그의 가을 노나라의 간시에서 싸웠는데 노나라와 간시에 싸웠는데 간시라는 곳은 뭐 지명이겠죠. 이 근처 어디겠지 뭐. 더워 죽겠다. 노나라의 군대가 패주하자 제나라는 노나라 군대 귀로를 차단하였다. 제황공은 노나라에 글을 보내 이렇게 말하였다.
공자규는 형제라 참아 죽이지 못하겠으나 노후수 잠깐만요 여러분. 어이씨 왜 이래. 공자규는 형제라 참아 죽이지 못하겠으니 노후수수로 그를 죽이기 바란다. 소훌과 관중은 나와는 원수지간이니 내 직접 그들을 잡아 죽여 젓갈을 담가 기분을 풀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노나라 수도를 포위하겠다. 노나라 사람들은 이를 걱정하여 곧 공자규를 생독에서 죽였다. 생독이라는 거는 뭐 지명이거나 아니 뭐 그런 거겠지 뭐. 소홀은 자살하였고 관중은 구금되기를 청하였다. 황공이 즉위하여 곧 군대를 보내 노나라를 칠 때는 관중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포수가가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다행히도 임금을 섬기게 되었는데 임금께서 마침내 즉위하셨습니다. 임금께서는 이미 높이 되시어 저로서는 더 높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금께서 장차 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신다면요 고해와 저 보수가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금께서 이제 패왕이 되려고 하신다면 관이호 없이는 안됩니다. 관이호가 관중이죠. 이호가 이름이고 중이 자입니다. 관이호가 사는 나라는 그 위세가 커지게 될 것이니 그를 놓치면 안됩니다. 이리하여 황공은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관중을 잡아 죽여 기분을 풀려는 것으로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를 등용하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은 자칫하면 노나라가 그 사람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죽여버릴 거니까요. 노나라 입장에 제 나라가 잘 되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이웃나라니까. 관중도 그것을 알고 일부러 구금되어 돌아가기를 청하였던 것이다. 포수가는 관중을 영접하여 당부에 이른 다음에 관중의 족쇄와 수갑을 풀어주고 목욕 재개하여 복을 빈 다음 황공을 뵙게 하였다. 뭐 당부는 지명이겠죠. 지명입니다. 몽음현 근처라네요. 황공은 관중을 주터이 예우하여 대부로 삼아 정치를 맡겼다. 황공은 관중을 얻고 나서 포숙, 습붕, 고해 등과 함께 제나라의 정치를 가다듬었다. 5가구를 기초로 하는 군대 조직을 시행하고 화폐주자와 어로라는 거는 그 우리가 물고기 잡는 거, 그러면 제염이라는 거는 소금 만드는 거요 등의 이용호생의 조치를 하며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고 능력 있는 현사들을 등용하고 우대하니 제나라 사람들을 모두 기뻐하였다. 이러면서도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그러면은 빨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2500년 전에 중국보다 못한 거야. 싱가포르는 2500년 전에 중국하고 비슷한데요, 여러분. 시발. 자, 빨갱이는 새끼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새끼들. 아휴, 시발. 잠깐만요. 환공 2년에 담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니, 담이라는 거는 뭐 여기 근처에 있던 나라일 텐데, 아 여기가 담이네요. 지금 이 글자가 담이네요. 담나라의 임금은 거나라로 도망쳤다. 거나라는 요 나라죠, 그죠? 전날 황공이 도망쳤던 때 담나라를 지나갔는데 담나라가 물에 이굴었기 때문에 그들을 친 것이었다. 5년 노나라를 쳐서 노나라 장수의 군대를 깨뜨렸다. 노나라 장공이 수를 바쳐, 수라는 거는 지명이겠죠. 땅을 바쳐서 화평을 청하자 황공이 이를 허락하여 가하에서 노후와 회맹하게 되었다. 노후가 맹세하려고 할 때 조말이 단위에서 비수로 황공을 위협하여 말하였다. 조말은 노나라 장군인데 실제로 이제 제나라하고 싸워서 진 놈입니다. 조말의 이야기는 그 자객열전에 자세히 나와있죠. 단위에서 비수로 황공을 위협하며 말하였다. 빼앗은 노나라 땅을 반환하시오. 황공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야 조말은 비수를 치우고 북쪽을 바라보며 신하의 자리에 섰다. 황공은 후회가 되어 노나라의 땅을 반환하지 않고 조말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자 장관중이 말하였다. 협박당해 승낙하였다가 약속을 저버리고 그를 죽인다면 작은 기분풀이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제후들에게 신의를 저버렸음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 천하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니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이리하여 제나라는 곧 조말이 3번의 싸움에서 잃은 땅을 노나라에 돌려주었다. 제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제나라를 믿고 의지하려고 했다. 7년 제후들이 견해서 황공을 회견하였고 이리하여 황공이 처음으로 패권을 잡았다. 14년 진나라 여공의 아들로, 진나라는 여기서 여기 진나라가 되게 많았거든요. 여기도 진나라고, 그다음에 여기도 진나라고, 여기도 진나라 몇 개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진나라.
진나라의 여공의 아들로 시호가 경중인 진완이 제나라로 도망쳤다. 여기서 이 진완이란 사람의 후손이 바로 전씨입니다. 전씨. 나중에 그 제나라의 그 제후자기를 탈취하는 전씨가 바로 여기 진씨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제나라 황공은 그를 경으로 등용하려 했으나 그가 사양하였으므로 공정으로 삼았다. 공정이라는 것은 백공의 장관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술자. 그가 바로 전성자 상의 선조이다. 전상 있죠, 그죠? 나중에 진나라를 탈취한 사람, 그 사람의 선조다. 자, 23년 산융이 연나라를 치자, 산융이라는 거는 여기 북쪽에 있는 보라케입니다. 어딘가 있었겠죠. 산융이 아무튼 연나라를 쳤다. 그러자 연나라가 제나라의 위급함을 알겠다. 제나라 왕궁은 연나라를 구원하여 산융을 쳐서 고죽에까지 이른 다음에 돌아왔다. 고죽이라는 거는 고죽이 여기네요. 저걸 믿을 수 있을까? 여튼 뭐 그렇답니다. 연나라 장공이 환공을 전송하다가 제나라의 경내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이 환공이 말하였다. 천자가 아니면 제후가 영토 밖에까지 나가 전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연나라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을 수가 없다. 이리하여 도랑을 파서 경계를 하고 장공이 온 곳까지의 땅을 연나라에 주었다. 그리고 장공에게 옛 소공의 덕정을 다시 펼 것과 주나라 성왕과 강왕 때와 같이 후 주나라 왕실에 공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였다. 제후들이 이것을 두고 모두 제나라를 따랐다. 호빗의 조상. 자, 27년입니다. 노나라 민공의 어머니 애강은 황공과 여동생이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노나라 이야기네요. 여기 노나라. 황공의 여동생이었는데 노나라의 공자 경보와 가늠하였다. 이야, 이 공자는 왕의 아들이니까 민공의 어머니 애강이 공자 경보와 가늠하였다. 이야, 더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경보가 민공을 시해하자 애강은 경보를 옹립하려고 했는데 노나라 사람들은 따로 희공을 옹립하였다. 제나라 황공은 애강을 소환하여 죽였다. 28년 위나라 문공이, 위나라 문공은 요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문공이 적나라 사람들의 침략을 당하여, 적나라라는 거는 이거 아닐까? 이 근처에 있던 뭐 이민족 아닐까? 적나라 사람들의 침략을 당하여 제나라의 위급함을 알렸다. 제나라는 제후들이 이끌고 초구에 성을 쌓고 위나라 임금을 옹립하였다. 29년 황공이 부인 채희와 배 위에서 장난을 쳤다. 채라는 거는 여기 채희와 배 위에서, 여기서 배 위에서 장난을 쳤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어느 배일까요? 누구의 배 위일까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죠, 그죠? 자, 아닌데 그 물도 다른 물에 익숙한 채희가 배를 흔드니 황공이 두려워하며 제지하였지만 채희는 그치지 않았다. 황공이 배에서 내린 다음 화를 내며 채희를 친정으로 돌려보냈는데 관계를 끊지는 않았다. 채후 역시 화가 나서 채희를 제가시켰다. 제가라는 거는 그 재혼시켰다 그런 말이죠. 황공은 그것에 빡쳐서 군대를 일으켜서 채나라로 쳐들어갔다. 채나라는 여기 아까 봤던 요 채나라가 수도를 여러 번 옮겼습니다. 상체에 원래 있다가 하체로 옮겼다가 다시 또 신체로 왔고, 아무튼 좀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30년 봄 제황공이 제후들이 이끌고 채나라를 치니 채나라가 무너졌다. 그리고 초나라를 쳤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은, 아무튼 자기 와이프 때문에 이제 채나라를 친 건데 황공이 여기서 그죠, 멀리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자기 와이프 때문에 빡쳐서 내가 여기를 쳤어요라고 그러면 좀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 다른 나라가 있는데, 조나라가 있는데, 얘가 이제 조나라 말을 안 듣는다고 개거지 부린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채나라가 있어서 그냥 밟고 지나갔다. 원래는 초나라 치려고 그랬던 거다. 그러기 거짓말을 친 거지.
그게 관중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의명분을 준 겁니다. 대의명분을. 마누라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나라를 친다,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쪽팔린 일이지만은 주나라 왕실에 충성하지 않는 초나라를 징벌하러 간다는 거는 뭔가 돋보이는 명분이잖아요. 그게 더 나쁜 것 같다고요? 자, 아무튼 초나라 성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물었다. 무슨 연고로 내 땅을 밟았습니까? 봐요. 어리둥절한 거잖아. 관중이 황공을 대신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에 소강공이 우리의 선대 임금인 태공에게 5등급의 제후와 구주의 백등의 잘못을 너희 제나라가 징벌하여 조나라 왕실을 보조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대 임금에게 동북쪽으로는 바다에, 서쪽으로는 황하에, 남쪽으로는 몽릉에, 북쪽으로는 무체에 이르는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초나라의 국물인 포모가 들어오지 않아 왕의 제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므로 질책하러 온 것입니다. 또 소왕이 남쪽으로 순서로 갔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였기에 그것을 문책하러 왔습니다. 초왕이 이렇게 말하였다. 곡물이 들어가지 않은 일이 있으나 그것은 과인의 잘못이오. 이후 어찌 감히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왕이 순서로 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것은 한수가에 가서 물어보시오. 한수라는 거는 요강입니다. 요강. 장강의 지류죠. 자, 초나라는 근데 좀 그래요. 이게 난 사기 기록에서 나타나는 초나라나 뭐 아니면 특히 남쪽 나라들 있잖아. 남쪽 나라들에 대한 좀 기록이 좀 그래. 예를 들면 흉노가 하나라의 우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알기엔 개구라잖아요. 그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초나라가 과연 주나라의 종죽, 그러니까 본국인가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이 남쪽 지역하고 북쪽 지역은 문화가 완전히 달라. 그리고 문화가 다른 게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는 전부 다 각자들 왕이라 부른단 말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오공합려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오왕합려라 그러지. 초나라도 전부 다 왕이에요. 공이 없어. 그건 뭐냐면은 얘들하고 별개의 정치 집단들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조공하거나 그런 관계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벼슬 이름도 좀 달라요. 주나라에서 예를 들면 경대부 사라 그러는 게 초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집규 아니면 영윤 이런 벼슬이 된다는 거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관제가 다르다는 게 아마 이게 본국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뭐 그렇답니다. 일단 여기는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나라의 군대가 형 땅에 진주하였다. 형이라는 건 지명인데요. 하남성 뭐 이게 언성현인가? 언짠가 이게? 뭐 아무튼 어딘가에 서겠죠. 하남성이니까 대략 뭐 이쯤 어디겠네요. 진주하였다. 여름이 되어 초왕이 굴반을 시켜 군대를 끌고 제나라에 대항하게 하자. 제나라의 군대는 소릉으로 물러났다. 황공이 굴안에게 제나라 군대에 수가 많음을 뽐내자 굴안은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께서 도의를 따져 행동하신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지 않으신다면 초나라는 방성에 이어진 봉우리를 성으로 하고 양자강과 한수를 해저로 삼아 대항할 터이니 임금께서 어떻게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땀색스님 안녕하세요. 이리하여 황공은 굴안과 맹약을 맺고 물러갔다. 황공이 진나라를 경유했는데 진나라의 원도도네. 진나라는 여기서 요진나라의 원도도가 제나라의 군대를 속여서 동쪽으로 애돌아가도록 하였다가 발각되었다. 가을이 되어 제나라는 진나라를 쳤다. 거짓말했으니까. 이에 진나라에서 태자 신생이 피살되었다. 처맞은 진나라는 여기고요. 신생이 죽은 진나라는 여기입니다. 요 신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해보죠. 일단 지금은 그걸 얘기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35년 여름 제후들을 규구에서 회맹하게 하였다. 규구가 아까 거기잖아. 그 관지부하고 연칭 파견해가지고 파견 근무 안 바꿔준 데 아닙니까? 이 근처 어디겠죠, 그죠? 규구에서 회맹하게 하였다. 주나라 양왕이 제공은 사람 이름입니다. 제공을 보내 황공에게 문왕과 무왕께 제사 지낸 고기와 주홍색의 화살 및 큰 수레를 하사면서 엎드려 절하지 말도록 명령하였다. 황공은 이에 응낙하려다가 관중이 안된다고 말하자 내려가서 엎드려 절하고 하사품을 받았다. 가을 다시 제후들을 규구에서 회맹하게 하였는데 황공은 더욱 교만한 기색을 띠었다.
주왕실은 제공을 회명해 보냈다. 제후들 속에는 이반하는 자들이 꽤 있었다. 진나라 헌공은 병이 나서 늦게 오다가 제공과 마주쳤는데 제후라는 것은 황공이죠. 황공이 교만해졌소. 가지 마시오라고 하자 이에 따랐다. 이에 진나라 헌공이 죽고 대부 이극이 공자 해제와 탁자를 죽였다. 진나라 목공이 부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공자 이효를 진나라에 들여보내 임금이 되게 하려고 하였다. 여기서 사람들이 방금 죽은 진나라는 여기고요. 목공이 진나라는 여기 진나라입니다. 옆에 있는데 둘 다 이름이 진나라 가지고 헷갈리죠. 이때 제나라 황공도 진나라의 별난, 여기 진나라. 이때 별난이 뭐냐면은 태자들이 막 그러니까 태자들끼리 왕위 계승전쟁 일어나가지고 아무튼 치고받고 죽이고 찢어 죽이고 잡아 죽이고 갖다 죽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칼에 엎어져 죽고 막 그랬거든. 자, 진나라의 별난을 토벌하기 위해 고량에 이른 다음 습붕을 보내 세임금을 옹립한 뒤에 돌아갔다. 고량이라는 건 지명인데요. 뭐 인분현이라는데 뭐 이 근처 어디에 있었겠죠, 그죠? 자, 돌아갔다. 제 방송입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책 읽는 방송도 합니다. 근데 이거 엄청 길다. 이때에는 주왕실은 쇠약해지고 제초 진나라들만 이 강성하였다. 여기서 제나라, 초나라, 진나라, 요게 지금 그 춘추 초기의 3강들입니다. 진나라는 여기 진나라 처음으로 회명에 참여했던 데다가 헌공이 죽고 나서는 국내가 혼란해졌다. 진나라 목공은 목공이 진나라는 요 진나라요. 나라가 멀고 외져서 중원 국가들의 회명에 참석하지 않았다. 초나라 성왕은 이제 막 형만의 땅을 복속하여 이적의 나라라고 자처하였다. 오직 제나라만이 중원 각국의 회명을 주재하였고 황공이 자신의 덕을 잘 선양하였기 때문에 제후들이 복종하며 회명하였다. 이에 황공은 이렇게 공언하였다. 과인은 남쪽을 정벌하여 소릉에까지 이르며 웅산을 바라보았고 북쪽으로 산용, 이지, 고죽을 정벌하였으며 서쪽으로 대하를 정벌하여 유사를 경유하였고 말발굽을 싸고 수레를 매달면서 태행산에 올라 바이산에 이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제후들 가운데 아무도 과인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였으니 과인은 전쟁을 위한 회명 3번과 평화를 위한 회명 6번으로 제후들을 9번 규합하였고 천하의 주왕실의 일을 1번 바로잡았습니다. 옛날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3대 왕들이 천명을 받은 것과 이 일들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과인도 옛날의 제왕들처럼 태산에서 하늘의 제사를 받들고 양부산에서 땅의 제사를 받들려고 합니다. 자기가 천자처럼 행동하겠다, 그런 말이죠. 나중에 천하통일하게 되는 진나라는 요 진나라지. 자, 관중이 굳이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다가 먼 지방에서 진기한 보물들이 이르고 나서야 봉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득하니 황공은 그제서야 중지하였다. 봉선이라는 게 여기 태산이 이쯤에 어디 있는데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태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름이에요. 근데 그거는 천자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황공이 자기를 천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못했지만은. 자, 38년 주나라 양왕의 동생 희대가 융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주나라를 쳤다. 주나라에서 뭔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나라는 관중을 보내 융과 주왕실을 화해시키도록 하였다. 주왕실이 관중을 상경의 예로 접견하려고 하자 관중은 엎드려 절하며 저는 신하의 신하인데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3번을 사용한 다음에야 하경의 예를 받들어 주나라 왕을 알리언하였다. 신하의 신하라는 것은 제나라 황공이 일단 본국이기 때문에, 본국의 제후기 때문에 조나라 왕실의 신하이고, 그리고 그 자기는 이제 제나라 황공의 신하이기 때문에 신하의 신하라고 얘기한 거죠. 39년 주나라 양왕의 동생 희대가 제나라로 도망쳐왔다. 이 사고친 새끼네요. 제나라는 중손을 보내어 왕에게 희대 대신 사죄를 청하였다. 주 양왕은 화를 내며 듣지 않았다. 안 들을만하지. 왜냐면은 이 새끼가, 동생이라는 새끼가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놈들 끌고 들어가지고 주나라에 별난을 일으켰으니까 빡칠만 하지. 자, 41년 진나라 목공이, 여기 진나라요, 여기 진나라 목공이 진나라 해공을, 여기 진나라의 해공을 사로잡았다가 다시 돌려보내주었다. 이에 관중과 습붕이 모두 죽었다. 관중이 병이 나자 황공이 물었다. 무신하들 가운데 재상을 시킨 사람이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관중이 말하였다. 임금보다 더 신하를 잘할 사람은 없습니다. 황공이 물었다. 여간은 어떻습니까? 제 자식을 죽여 영합하였으니 인정이 어긋납니다. 안됩니다. 여간은 요리사입니다.
황공이 다시 물었다. 개방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배반하고 임금에게 영합하였으니 인정이 어긋납니다. 가까이 두기 어렵습니다. 황공이 다시 물었다. 수도는 어떻습니까? 지 생식기를 잘라 임금에게 영합하였으니 인정이 어긋납니다. 친애하기 어렵습니다. 여가하고 개방하고 수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나 혹은 남자한테 관심이 있을 때, 혹은 남자나 여자한테 관심이 있을 때, 그럴 경우에 물론 여러분이 이제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상관없이 말이에요. 나는 퀴어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정말 이건 비꼬는 말이다. 자, 아무튼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정말 되도 않은 것들을 걸면서 나는 정말 널 위해서라면은 배가 뒤집어지면 난 너한테 마지막 널빤지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라고 양보해 줄 수 있어 이지라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치는 게 지극하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자기 생식기를 잘랐다는 건 엄청 큰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 자식을 삶아 죽였다는 거는 엄청 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 나라 황공을 위하든 누구든 위하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너무 막 주려고 그러는 건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관중이 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인정이 어긋나기 때문에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오히려 믿을만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자, 42년 관중이 죽고 나자 황공은 관중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 세 사람을, 그러니까 여가하고 개방하고 수도죠, 두고 가까이 두어 중용하였고, 이리하여 이들 세 사람이 정권을 전행하게 되었다. 42년 융이 주나라를 치자 주나라는 제나라의 위급함을 알렸다. 제나라는 제후들에게 명하여 각기 군사를 보내어 주나라 왕실을 수비하게 하였다. 이에 진나라의 공자 중이가 제나라에 오자 황공이 그에게 딸을 시집 보냈다. 요 중이가 나중에 진나라 문공입니다. 문공, 준초패 중에 한 사람이죠. 43년입니다. 원래 제 황공에게는 오래도 살았다. 부인이 왕희, 서희, 채희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모두 아들이 없었다. 황공은 여색을 좋아해서 총이한 희첩들이 많았다. 부럽네요. 부인과 같은 부럽다 그랬으니까 난 여성 혐오자구나. 부인과 같은 예우를 받는 자가 6명이 있었는데, 큰 위희, 장위희라고 적혀있네요. 장위희는 공자 무괴를 낳았고, 작은 위희, 소위희는 해공원을 낳았고, 정희는 효공소를 낳았고, 가령은 소공반을 낳았고, 밀희는 의공상인을 낳았고, 송화자는 공자옹을 낳았다. 황공과 관중은 효공을 송나라 양공에 위탁하여 태자로 세웠다. 옹무는 위공희의 총애를 받았는데 내관인 수도를 통하여 황공에게 많은 예물을 바쳐 황공에게도 총애를 받았다. 황공은 그들에게 무괴를 태자로 세울 것을 응낙하였다. 관중이 죽고 나자 5 공자가 모두 태자가 되려고 하였다. 그해 겨울 10월 을해일에 황공이 죽었다. 여가는 궁중에 들어가서 아까 나왔던 그 사람 이름이요, 수도와 함께 궁중의 총신들에 의지하여 여러 대부들을 죽이고 공자 무괴를 임금으로 옹립하였다. 태자인 소는 송나라로 도망쳤다. 황공이 병이 났을 때 5 공자는 각자 당파를 이루어 계위를 다투다가, 계위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그걸 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후위를 다투다가 황공이 숨을 거두자 마침내는 서로를 공격하기 이르렀다. 이상민, 내 이름인데 달마시안이 죽자 강아지와 양파가 서로를 다투었다. 그런 거. 이때 물론은 아직 안 죽었지. 이때 문에 궁중이 비어 감히 나서서 시신을, 그러니까 황공의 시신이죠, 입관시킬 사람이 없었다. 황공의 시신이 침상에서 67일이나 있게 되자 시체의 구더기가 문 밖에까지 기어나왔다. 12월 을해일에 무괴가 즉위하고 나서야 직관과 부고를 하였고, 신사일에 밤에 대렴하고 빈소에 안치하였다. 야, 요즘에는 일 때문에 3일상도 하기 힘들다. 그 황공은 67일상을 했군요. 황공에게는 10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왕위에 오른 자가 모두 5명이었다. 무괴는 즉위 30개월 만에 죽어 시호가 없었고, 그 다음에 차례로 효공, 소공, 의공, 해공이 즉위하였다. 효공 원년 3월 송나라 양공이 제후의 군대를 끌고 제나라의 태자 소를 돌려보내면서 제를 공격하였다. 제나라 사람들은 이때는 송나라가, 여기 송나라요, 이때는 한 끝발 먹어줬거든요. 이때만 반짝.
제나라 사람들은 제나라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며 임금 무괴를 살해하였다. 제나라 사람들이 태자소를 옹립하려고 하자 네 공자의 무리가 태자를 공격하였다. 태자는 송나라로 도망쳐 송나라가 제나라의 내공자의 사람들과 싸웠다. 5월 송나라가 제나라 내공자의 군대를 쳐부수고 태자소를 옹립하였으니 그가 바로 효공이다. 송나라는 황공과 관중이 그들에게 태자를 맡겼기 때문에 제나라에 와서 내공자를 토벌한 것이었다. 이런 변란 때문에 8월에야 제황공을 안장하게 되었다. 개판입니다. 개판 여러분. 아유, 자식을 잘 두세요. 자식 교육도 잘 시키시고요. 아니면 자식을 낳지 말든가. 그러면은 애국자가 아니네. 미안합니다. 애국하십시오 여러분. 6년 봄 제나라가 송나라를 쳤는데 이는 그들이 제나라에서의 동맹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름에 송양공이 죽었다. 7년 진나라 문공이 즉위하였다. 아까 중이입니다. 중이가 드디어 진나라에서 제후가 됐단 말이죠. 이 사람이 춘초배 중에 한 명인 문공입니다. 10년 효공이 죽었다. 효공의 동생 반이 위의 공자 개방을 통하여 효공의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즉위하니 그가 소공이다. 소공은 황공의 아들로서 그의 어머니는 갈령이다. 소공 원년 진나라 문공이, 그러니까 여기 진나라 문공이 초나라를 성복에서 쳐부수고, 성복이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근처 어디겠죠. 성복에서 개박살내고 제후를 천토에 모은 다음, 천토는 지명인가 봅니다. 성복이라는 건 위나라의 땅 이름이라 그러니까 아마 여기네요. 여기 표시가 있네. 여기가 성복이고요. 성복에서 진나라가 초나라를 개박살내고, 초나라가 엄청 멀리 왔었구나. 개박살내고, 그리고 그 정나라 땅인 이제 어딥니까? 천토라는 곳에 제후들을 모아가지고 회명하였다. 여기 천토라고 진명이 있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적어놨네. 자, 그렇습니다. 저요, 결혼 안 했지. 결혼을 못한 건가 안 한 건가? 아마 난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하고 싶지 않아, 별로 지금은. 난 누군가 나를 좀 부양해줬으면 좋겠어. 자, 천토에 모은 다음 주왕시에 아련하였다. 천자는 진나라 문공에게 백이라고 칭하게 하였다. 백이라는 건 백작. 6년 정나라 사람들이 제나라에 침입하였다. 진나라 문공이 죽었고 진나라의 군대가, 여기서 이번엔 또 진나라는 요진나라, 문공이 죽은 진나라는 요진나라, 진나라의 군대가 효산에서 진나라의 복병에게 패하였다. 여기 두 나라가 써가지고 진나라가 졌다라는 겁니다. 12년 진나라 목공이 죽었다. 왼쪽 진나라요. 19년 5월 소공이 죽고 그 아들 사가 즉위하였다. 요건 다시 또 제나라 이야기네요. 정신없다. 사의 어머니는 소공에게 총에 맞지 못하였으므로 제나라 사람들이 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소공의 동생인 상인이, 아까 나왔던 그 사람이죠. 황공이 죽고 왕위를 다투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로 이래로 은밀히 현사들과 사귀며 백성들을 사랑하자 백성들이 그를 좋아하였다. 소공이 죽어 아들 사가 즉위하였으나 외롭고 미약한 것을 보고 상인은 곧 10월에 무리와 함께 소공의 묘에 가서 임금 사를 죽였다. 이리하여 상인이 스스로 즉위하니 그가 의공이다. 의공은 황공의 아들로 그의 어머니는 밀희다. 의공 4년 봄, 옛날 의공이 공자였던 때 병융의 아버지와 사냥을 나갔다가, 병융은 뭘까요? 사람 이름인가? 후행물을 두고 다투다가 진 일이 있었는데 의공은 임금이 되자 그의 발을 자르고 아들 병융에게는 마부 노릇을 하게 하였다. 개새끼네요. 이런 새끼가 지도자가 된다면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되겠죠. 또 용직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미인이었는데 의공은 그녀를 궁중에 들여오고 용직에게는 참승을 하게 하였다. 잠깐만요. 밖에 비오나? 참승이라는 거는 비냄새네. 참승이라는 거는 이제 술의 오른쪽에 함께 타서 모시고 호위하는 사람이랍니다. 자, 5월 의공이 신지에 놀러 나갔는데 그를 모시던 두 사람이 목욕하면서 서로 장난을 쳤다. 무슨 장난을 쳤을까요, 여러분? 그렇고 그런 장난을 쳤을까요? 아니면은 흐뭇한 장난을 쳤을까? 용직이 병융에게
발 잘린 놈의 아들이라고 하자 병용이 용직에게 아내를 빼앗긴 자라고 하였다. 상처뿐인 싸움이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말에 매우 마음이 상하여 기술이 되게 재밌다. 아내 의공을 인해 의공을 원망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모의를 하고 의공과 함께 대나무 숲으로 놀러가서 마차 위에서 의공을 죽인 다음 대밭에 버려두고 도망쳤다. 비누 좀 주워다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예를 들면 양파를 맨날 때리면서 여러분 이거 소리 들리죠? 이거 빗소리 같은데? 빗소리 맞는 것 같다. 비 온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이제 양파를 때리면서 집 나간 못된 년이라고 막 얘기하고 강아지를 때리면서 맨날 대소변도 못 가리는 못된 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양파하고 고양이를 계속 양파하고 강아지를 계속 데리고 놀았는데 양파하고 강아지가 둘만 있다가 양파는 강아지한테 대소변도 못 가렸냐, 그리고 이제 강아지는 양파한테 가출년 그러면서 가출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지랄하다가 그 원인이 다 나한테 있다는 걸 깨닫고 날 조졌다. 상황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설명은 없을까? 이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좀 위험할 것 같다. 다른 얘기하죠. 자, 의공은 즉위한 뒤로 교만해져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제나라 사람들은 그의 아들을 버리고 위나라에서, 여기 위나라에서 공자원을 맞이하여 옹립하였는데 그가 해공이다. 해공은 환공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위공의 딸로 작은 위희라고 불렸으며 제나라의 내란을 피하여 위나라에 있었던 것이다. 해공 2년 장적 사람들이 내침하였는데, 장적이라는 거는 뭐 나라 이름이겠지. 뭐 이쪽 근처 사람들이랍니다. 이쪽 사람들이 위나라를 공격해 왔는데 왕자 성보가 그들을 쳐서 수령을 죽이고 그 수급을 북문에 묻었다. 진나라의 이번 또 진나라의 조천이 죽고 조천이 임금 영공을 시하였다. 조시네요. 나중에 그 조나라 세우는 그 조신가 보네요. 10년 해공이 죽고 아들인 경공 무야가 즉위하였다. 이에 앞서 최전은 사람 이름입니다. 해공의 총애를 받았는데 해공이 죽고 나자 고씨, 곡씨의 두 일족이 그들의 이 핍박을 누려와요 그들을 내쫓았다. 최전은 위나라로 도망쳤다. 잠깐만 여러분, 창문 좀 닫고. 물 들어오면은 책이 젖으니까. 대구는 비옵니다. 비오면 좀 시원해야 되는데 습하기만 습하고. 경공 원년 초나라 장왕이 강대해져 진나라를 정벌하였다. 하징서에 난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진나라를 정벌하였다. 조그만 진나라. 초나라 정왕이 정나라를 포위 공격하여, 정나라는 여기 포위 공격하여 정백이 투항하자 얼마 후 정백의 나라를 복원시켜 주었다. 6년 봄 진나라가, 이번 요 진나라가 각극이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제 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경공이 어머니 태부인으로 하여금 장막 안에서 곱추인 그를 구경하게 하였다. 각극이 곱추였나 보네요. 노트르담의 곱추. 각극이 올라오자 태부인은 그를 보고 소리내어 웃었다. 이씨 참, 각극은 이 치욕을 갚지 않고서는 다시는 황하를 건너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각극은 귀국하여 제나라를 치겠다고 청하였으나 진후가 허락하지 않았다. 제나라의 사자가 진나라에 왔는데 각극은 제나라의 사자 4명을 한해에서 붙잡아 죽였다. 한해라는 거는 요 근처 땅입니다. 보자, 황하가 이거니까 대략 아마 이 근처 땅일 거예요. 한해가. 되게 재밌네요. 새가 되게 재밌어요. 짧은 사건들이 폭풍처럼 막 지나갔는데 그 각각 사건들이 너무 개막장이라서 너무 즐겁습니다. 8년 진나라가 제나라를 쳐서 제나라가 공자강을 진나라의 인지로 보내고 나서 진나라가 군대를 철수시켰다. 여기도 진나라는 요 진나라입니다. 10년 봄 제나라가 노나라와 위나라를 정벌하였는데, 제나라가 노나라하고 위나라를 공격하였는데 노나라 위나라의 두 나라의 대부들이 진나라에 가서 군대를 요청하였는데 모두 각극을 통해서 하였다. 진나라는 각극에게, 아까 놀림당했던 각극이요, 병거 800량으로 중군을 지휘하게 하고
사섭이 상군을 난서가 하군을 이끌게 하고 노나라 위나라의 군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나라를 공격하였다. 6월 임신일에 제후의 군대와 제후라는 것은 제나라의 군대와 미계산 아래에서 마주쳐서 계유일에 아내 땅에 진을 쳤다. 뭐 이 사이 어디겠죠?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안이라는 것도 지명이고 그 미계산도 지명인데 어딘지 모르겠다. 제나라의 대부 방추보가 제나라 경공의 병거 오른쪽에 서서 호위하였다. 경공이 돌격해 들어가자 진나라 군대를 쳐부수고 회식하자 라고 하였다. 각극이 제나라 군대의 화살에 맞아 피가 신발에까지 흘렀다. 각극이 군진의 영체로 돌아가려고 하자 어자가 말하였다. 어자라는 거는 그 병거를 운전하는 사람, 운전병이다. 운전병. 저는 처음 들어가던 때에 2번을 다쳤으나 감이 아프다는 말을 못하였습니다. 사졸들을 놀라게 할까 두려우니 장군께서 좀 참으소. 이렇게 하여 다시 처음에 싸움에 들어갔다. 싸우는 중에 제나라 군대가 위급해지자 방추보는 경공이 사로잡힐까 걱정되어 서로 자리를 바꾸어 섰다. 경공이 오른쪽에 호위무사의 자리에 서 있다가 병거가 나무에 걸려 멈춰섰다. 진나라의 부장 한궐이 경공의 병거 앞에 엎드려 저 임금께서 소신을 시켜 노나라와 위나라를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라면서 조롱하였다. 미리 자리를 바꾸었던 방추보가 제나라 군주인 체하면서 경공에게 내려가서 마실 물을 가져오라고 하여 경공을 도망칠 수 있게 하였다. 이 경공은 도망쳐 나와 제나라 군대로 돌아갔다. 진나라의 각극이 방추보를 죽이려고 하자 방추보가 말하였다. 임금의 죽음을 대신하려고 하니가 사륙을 당하고 만다면 이 뒤에 신하된 자들은 제나라 임금에게 충성한 이가 없을 것입니다. 각극은 그를 풀어주었고 방추보는 결국 제나라로 도망쳐오게 되었다. 이래하여 진나라 군대는 제나라 군대를 추격하여 마릉에까지 이르렀다. 제나라 경공이 마릉이 아마 이 어딜걸요? 엄청 밀린거지. 그 제나라 경공이 보물을 바쳐 사죄하기를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기어이 각극을 비웃은 소동숙의 딸을 내놓으라고 했으며 이게 아마 태부인이겠죠. 제나라의 논밭이 큰 길을 동서로 향하게 하라 라고 하였다. 제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나라의 논밭이 큰 길을 동서로 향하게 하라 라는 말은 이게 지금 155분 각주인데 서쪽의 진나라 전차가 제나라로 그러니까 진군하게 좋게 하라 그런 이제 그렇게 놀리는 거라네요. 자, 아무튼 제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동숙의 딸은 제나라 임금의 어머니다. 제나라 임금의 어머니는 다시 그대 진나라 임금의 어머니여도 같은데 그대들은 그분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게다가 그대들은 정의의 이름을 걸고 징벌을 나왔으면서 포악한 행위로 끝을 맺으려고 하니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진나라 군대는 이에 제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제나라로 하여금 노와 위 두 나라에서 빼앗은 땅을 돌려주게 하였다. 11년 진나라가 처음으로 육경을 두었고 진나라가 처음 육경을 두었다는 거는 여기서 육경이라는 거는 귀족 그 대부들을 경으로 뒀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아마 그걸 거예요. 범씨, 중항씨, 그 다음에 지씨, 그 다음 조씨, 위씨, 한씨를 각각 상경으로 뒀다. 그런 말일 겁니다. 안 땅에서의 전공에 포상하였다. 제나라 경공은 진나라에 가서 진나라 경공을 왕으로 높여 배할하려고 했으나 여기서 제나라에서 진나라를 왕으로 올리려고 했지만 진나라 경공이 감히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그냥 돌아왔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제나라 경공이라고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 안영이 모신 그 경공이 아닙니다. 한자가 달라요. 제나라로 돌아온 경공은 원유에 대한 금제를 풀고 조세를 경감하고 외롭고 병든 이들을 돕고 창고를 비워 백성들을 구제하여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그는 또 제후들에게도 두터운 예로 대하였다. 경공이 죽을 때까지 백성들이 좋아하며 따랐고 제후들도 침범하지 않았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것만 읽고 17년 경공이 죽고 그 아들 영공환이 즉위하였다. 이씨, 아직 10쪽 좀 남았네. 여러분 잠시만요. 내가 내일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잠깐만 누구랑 얘기 좀 할게요. 잠깐만요. 누구한테 좀 내 교수님한테 좀 말씀드려야 돼가지고. 내일 내가 그 금성문 보러 가야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이따가 대답해 오시겠지. 자, 영공 9년 진나라 난서가 요 진나라입니다. 요 진나라. 여러분 그 방송은 좀 재밌으세요? 어떠세요?
난서가 임금 여공을 죽였다. 10년 진나라 도공. 여기서 진나라는 전부 다 저진나라입니다. 제나라를 쳐서 도공이 제나라를 쳐서 영공이 공자 광을 진나라의 인질로 보냈다. 19년 공자광을 태자로 세워 고후에게 그를 보조하게 하였고 제호와 종리에서 해명하게 하였다. 재밌어요? 오,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구나. 종리라는 거는 지금 사실 이 남쪽에 보면 종리라는 지명이 있는데 근데 이게 종리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 제나라고 진나라 사이의 종리는 또 다른 지명이겠지. 여기 어디랍니다. 일단 각 주석에는 이제 뭐 산동성어디라 그러니까 자, 뭐 그렇답니다. 27년 진나라가 중항헌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중항헌자를 시켜서 제나라를 쳤다. 제나라 군대가 무너지자 영공은 임치로 도망쳐 들어왔다. 안영이 도망치는 영공을 제지하였으나 영공이 듣지 않았다. 안영이 말하였다. 임금께서는 너무 용기가 없군요. 이리하여 진나라 군대가 임치를 포위하니 제나라 군대는 임치성을 지킬 뿐 감히 나와서 싸우지 못하였다. 임치가 제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근처 어디일 거예요. 진나라 군대는 임치성의 외성을 불태우고 철수하였다. 28년의 일이다. 28년의 일이다. 원래 영공은 노나라의 공녀를 아내로 맞아 낳은 아들 광을 태조로 삼았다. 그 후 영공은 다시 중희와 융희를 두었다. 특히 융희가 영공의 총을 받았는데, 희라는 거는 요즘 여자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요즘 무슨 여 그런 것처럼 옛날엔 희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좀 요즘 무슨 여라는 게 좀 천박하긴 하지만 일단 뭐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중희는 공자 알을 낳아 그를 융희에게 맡겼다. 융희가 아까 공자 알을 태조로 삼기를 청하니 영공이를 허락하였다. 중희가 말하였다. 안됩니다. 광이 태자가 되겨 이미 제후의 열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아무 연고 없이 그를 패하면 빈국에서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영공이 말하였다. 내가 결정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하여 태자광을 동쪽 변방으로 보내버리고 고후로 하여금 이를 태자로 보조하게 하였다. 재앙의 시작이죠. 여러분 보이시죠? 영공의 병이 중해지자 최저가 원래 태자광을 맞이하여 임금으로 옹립하니 이가 장공이다. 장공은 융희를 죽였다. 5월 임진일에 영공이 죽자 장공이 즉위하여 태자 알을 구두의 언덕에서 붙잡아 살해하였다. 8월 최저가 고후를 죽였다. 진나라가 제나라의 내란 소식을 듣고 제나라를 정벌하여 고당에까지 이르렀다. 더워 죽겠다. 고당이라는 거는 이 근처 땅입니다. 이 근처 땅.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근처예요. 이 근처인가? 이 근처일 거예요 아마도. 맞을 거예요. 장공 3년 진나라의 대부 난영이 제나라로 도망쳐오자 장공이 그를 융숭하게 대접하였다. 안영과 전문자가 가난하며 제지하였으나 장공은 듣지 않았다. 4년 제나라 장공이 난영을 시켜 몰래 진나라의 고곡에 들어가서, 고곡이라는 건 옛날 진나라의 수도였는데요. 여기 요 땅입니다. 여기 고곡입니다. 요 얘기는 좀 따로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진나라에 관련 세가를 읽을 때 또 자세히 나올 거예요. 고국에 들어가서 안에서 호응하게 하고 군대를 달려보내 태행산을 올라 맹문산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난영은 패배하였고 제나라 군대는 귀환하면서 조가를 빼앗았다. 조가는 요 땅입니다. (6년의) 일이다. 원래 대부 당공의 처가 미모였는데, 미모라는 거는 뭐 미인이다 그런 말이겠지. 당공이 죽자 최저가 그녀를 맞아들였다. 장공은 그녀와 사통하며 자주 최저의 집에 갔으며 최저의 관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까지 하였다. 그의 시종도 안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분노한 최저는, 무슨 족보가 이렇게 개족보예요. 제나라는 뭔가 좀 사통의 불륜에 뭐 절구질에 뭐 떡치기에 뭐 8시간에 뭐 7시간인가 뭐 아무튼 안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분노한 최저는 장공이 진나라를 칠 때 진나라 공무하여 장공을 습격하려고 했으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또 장공은 황관 가거를 채찍질하여 벌준 적이 있었는데 가거는 여전히 장공의 시종을 하게 되어 그 역시 최저를 위해서 장공을 해칠 기회를 엿보며
원한을 갚으려고 하였다. 5월 거자가, 거자라는 거는 요 거나라의 제후죠. 잠깐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예, 거자가 그러니까 제 나라에 그 제후를 만나러 왔는데, 제후가 갑술일에 연회를 열어 그를 대접하였다. 최저가 병을 핑계삼아 이를 돌보지 않았다. 을해일에 장공이 최저에게 가서 문명하고는 최저의 처를 찾았다. 최저의 처는 내실로 들어가 최저와 함께 안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장공은 기둥을 안고 노래를 하였다. 세레나데를 불렀다. 황관 가거가 꼴불견이네요 정말. 장공을 수행하는 관원들을 대문 밖에 막아두고 들어와 대문을 잠그자 최저의 부하들이 무기를 들고 안에서 나왔다. 장공이 대위로 올라가서 화해를 정하였으나 무슨 미친놈이, 그러니까 불륜을 시컨 저질러 놓고 세레나데까지 불러놓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빡쳐서 나오니까 이제 화해하자라고 정한 거지.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다. 천지신명에게 맹세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다시 종묘에서 자살하겠다고 했으나 그건 역시 들어주지 않았다. 남편이 어지간히 빡쳤나 보네요. 모두들 임금의 신하 최저는 병이 위독하여 친히 명령을 드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임금의 궁전과 가까워서 최저의 신하인 저희들은 앞다투어 음란한 자를 붙잡을 뿐이고 다른 명령은 모릅니다 라고 하였다. 음란한 자. 장공이 담을 넘으려고 하자 화살이 허벅지에 꽂혔다. 장공이 거꾸로 떨어져내리자 곧 시해하였다. 안영이 최저의 집 문 밖에서 말하였다. 임금이 사직을 위해서 죽으면 신하도 그를 따라 죽고, 임금이 사직을 위해 도망치면 신하도 그를 따라 도망친다. 만일 임금이 사적인 일로 죽거나 도망친 것이라면 그의 총신이 아닌 바에야 누가 그런 책임을 지겠는가. 그러니까 안영은 이제 자기도 이제 장공이 좀 꼴불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나는 괜찮다. 니들이 시에서도 그런 말이죠. 문이 열리자 안영은 안으로 들어가서 장공이 시신에 머리를 얹고 곡을 한 다음에 예법에 따라 3번 뛰고 나서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이 최저에게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였지만 최저는 말하였다.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다. 그를 놓아주면 민심을 얻을 수가 있다. 정축일에 최저가 장공의 이복동생 저구를 옹립하니 그가 경공이다. 경공이, 여기서의 경공이 이제 제나라의 마지막 중흥기인 경공이에요. 춘추시대 제나라의 마지막 중흥기죠. 경공의 어머니는 노나라의 숙손 선백의 딸이다. 경공은 즉위하자 최저를 우상으로, 경봉을 좌상으로 삼았다. 상이라는 것은 제이름에 대한 상자기도 한데 제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제상은 별난이라는 것을 염려하여 도성의 인사들에게 최씨와 경씨를 돕지 않는 것자는 죽는다라고 맹세를 하게 했다. 안영은 하늘을 우러러 안영이 무엇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다만 임금께 충성하고 사직에 이익이 되는 사람만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맹세를 하려고 들지 않았다. 경봉이 안영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최저는 충신입니다. 풀어줍시다 라고 하였다. 제나라의 태사가 최저가 장공을 시하였다 라고 기록하자 최저가 그를 죽였다. 이 얘기는 내가 열국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생이 다시 똑같이 쓰자 최저가 또 그를 죽였다. 그 막내 동생이 다시 똑같이 쓰자 최저는 어쩔 수 없이 놓아주고 말았다. 그러니까 좀 지금 말이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장공이 그 최저의 와이프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이제 최저가 빡쳐가지고 장공을 시해했어. 그래서 이제 시한 다음에 최저가 이제 장공의 이복 동생 경공을 이제 제후에 올렸는데,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이게 여기다 빨간 펜 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그건 좀 많이 번잡해서 일단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만큼 그냥 마우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보자.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내가 태블릿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가 않아가지고 나도 그러고 싶거든요. 그럼 말로라도 할게. 그렇게 했는데 경공을 즉위시켰는데, 근데 이제 경공이 즉위할 때 이제 사관 있죠. 역사 기록하는 사람들. 역사 기록하는 사람이 태사가 이제 역사 기록하는 사람인데, 태사가 이제 최저가 장공을 시했다라고 쓰니까
최저가 빡쳐가지고 태사를 죽인 거야. 근데 그 태사의 동생이 다시 태사가 돼가지고 다시 또 똑같이 최저가 장공을 죽였다, 시해했다라고 적은 거죠. 또 그걸 죽이니까 막내 동생이 다시 또 최저가 장공을 죽였다라고 얘기한 거죠. 결국 그걸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사관의 무시라고 얘기하죠. 경공 원년 당초에 최저는 아들 최성과 최강을 두었다가 그들의 어머니가 죽자 당공에 처했던 동광여를 아내로 맞아 다시 아들 최명을 낳았다. 동광여는 전 남편의 아들 당보구와 그녀의 동생 동곽언을 시켜서 최저의 가신이 되게 하였다. 최성이 죄를 범하자 두 가신은 당장 그 죄를 묻고 최명을 사자로 세웠다. 사자로 세웠다는 말은 태자로 세웠다. 대를 이을 아들이다, 그런 말이네요. 그 최성이 최업으로 물러가 여생을 보내기를 청하여 최저가 그것을 허락하였는데 두 가신이 그에 따르지 않으며 말하였다. 최읍은 최씨의 종묘가 있는 읍이니 그럴 수 없습니다. 최성과 최강은 화가 나서 경봉에게 이를 하소연하였다. 경봉은 최저와 사이가 벌어져 있어서 최씨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최성과 최강이 당보구와 동곽언을 최저의 집에서 살해하자 집안 사람들이 모두 도망쳤다. 최저는 화가 났으나 곁에 사람이 없어 한 환관에게 수레를 몰게 하고 직접 경봉을 만나러 갔다. 경봉은 최저에게 그대를 위해서 그들을 벌주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최저를 미워하던 노포별로 하여금 최씨 집을 치게 하여 최성과 최강을 죽이고 최씨 집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최저의 부인은 자살하였다. 최저도 돌아갈 데 없어 역시 자살하고 말았다. 경봉은 상국이 되어 대권을 전행하였다. 그림판요. 옛날에 그림판으로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그림판이 필요할 정도의 어떤 그런 고난이도가 아니라서. 자, 3년 10월 경봉이 사냥을 나갔다. 그쯤 경봉은 최저를 죽여 없애고 나서 더욱 교만해져서 술과 사냥을 즐기며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아들 경사가 정사를 관장하였는데 그들 사이도 이미 틈이 벌어져 있었다. 전문자가 아들 전환자에게 곧 내란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전씨, 포씨, 고씨, 난씨의 네 호족들이 함께 경씨의 타도를 보유하였다. 전부 다 대부 집안들이죠. 경사가 갑병을 풀어 경봉의 궁전을 포위하자 네 호족의 부하들이 함께 공격하여 깨뜨렸다. 경봉은 사냥에서 돌아오다가 자기 궁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나라로 도망쳤다. 제나라 사람들이 이에 노나라를 견책하자 경봉은 다시 오나라로 도망쳤다. 그러니까 그 최저가 죽은 뒤에는 경봉이란 사람이 다시 권신돼가지고 지 좆대로 나를 휘둘렸는데, 근데 그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경봉은 노나라로 도망쳤다가 다시 노나라에서 오나라까지 도망쳤다. 여기 오나라까지 도망쳤다라는 말이에요. 아우 더럽지. 오나라가 주방의 땅을 그에게 주어 그는 그의 일족을 모아 그곳 살았는데 제나라에 있을 때보다 더 부유한 생활을 하였다. 그의 가올 제나라 사람들은 장공의 유해를 이장하고 최저의 시체를 시내 거리에 진열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풀어주었다. 9년 안영이 경공의 사신으로 진나라에 갔는데 숙향에게 은밀하게 이렇게 말하였다. 진나라는 여기 진나라입니다. 제나라의 정권은 결국 전씨에게 돌아갈 것이다. 전씨는 비록 천하의 큰 덕을 행하지 못하였지만 공공의 권력을 사사로이 행사하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백성들이 그들을 좋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시장이 아니라 만약에 부시장이에요. 행정부시장. 근데 예를 들면 무슨 자선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시장 이름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 그 부시장 이름으로 행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시장을 미워하게 되고 부시장을 좋아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권력이 점점 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년 경공이 진나라에 가서 평공을 만났는데 이것은 그들과 함께 연나라를 정벌하기를 바라서였다. 이 두 나라가 합쳐서 연나라를 공격하기를 바란다. 18년 경공이 다시 진나라에 가서 소공을 만났다. 26년 경공은 노나라의 도성 교회로 사냥을 나갔다가 간 김에 도성에까지 방문하여 안영과 함께 노나라의 예법을 물었다. 31년 노나라 소공이 개씨의 반란을 피하여 제나라로 도망쳐왔다. 요거는 그 우리가 아는 공자 있죠. 공자도 연관되어 있는 아주 개쓰레기 같은 사건입니다. 공자가 이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노나라의 정치 그 대립이 정말 개쓰레기 같았던 데가 이제 공자가 살아있었던 때였는데, 그때는 대부들의 싸움 때문에 그 노나라의 제후가 다른 나라로 막 도망치기까지 했던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후가 그에게 25,000, 그러니까 경공이 그가 그에게 25,000호의 봉토를 주려고 했는데, 자가가 소공에게 받지 말도록 제지하여 소공은 제나라에게 노나라를 정벌해 주기를 청하였다. 제나라는 노나라의 운읍을 빼앗아 소공에 주어 살게 하였다. 아, 이거 최저가 그거잖아. 시체를 풀으니까 사람들이 흡족해 하더란 말은, 최저가 권신이었는데 지 마음대로, 어쨌건 뭐 장공이 그 최저의 와이프하고 바람을 폈다 그러는데, 그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성들한테까지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 마음대로 막 그러고 지 족대로 막 정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빡친 거지. 아무리 그 당시에 이제 뭐 제후들이 무슨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 다음에 뭐 뭐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왕이 됐다고 할지라도 어쨌건 정통성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32년 혜성이 나타났다. 경공이 백침대에 앉아 탄식하였다. 얼마나 훌륭하고 당당한 모습인가. 백침대라는 거는 뭐 그냥 그 침대가 아니고요, 그냥 대요. 대라는 게 뭐 단상 그런 거 있잖아. 뭐 놀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나 보지. 백침대라는 곳에 앉아서 탄식하였다. 얼마나 훌륭하고 당당한 모습인가. 누가 이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인가. 이에 여러 신하들이 모두 흐느껴 오는데 한영은 웃었다. 경공이 빡치자 안영이 말하였다. 저는 신하들의 너무도 심한 아첨을 비웃은 것입니다. 경공이 말하였다. 혜성이 동북방에 출현하였으니 바로 제 나라의 분야에 해당하며 과인은 이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안영이 말하였다. 임금께서는 누대를 높이 쌓고 모술을 깊게 파고서 세금을 못 거둘까봐, 형벌이 무섭지 않을까봐 걱정하시더니, 이제 장차 불성이라는 거는 뭐 그거겠죠. 그 나쁜 별이겠죠. 출현할 것인데 저런 혜성 따위야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기도하여 재앙을 없앨 수 있겠소? 라고 물은 거는 경공의 말이고요. 다시 또 안영이 말입니다. 가령 신을 축원으로 불러올 수 있다면 기도로 물리치는 건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고통과 원망은 수천수만을 헤아리는데 임금께서 한 사람의 기도로 그것을 소멸시키려고 한들 수많은 입들의 저주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뒤에 그 설명이 나오네요. 이 시절 경공은 공전의 수축을 즐겼고, 공전을 그러니까 많이 짓는 거를 즐겼고, 사냥개와 말을 모아 길렀으며 사치스러운 생활하였고, 조세와 형벌을 무겁게 하였기 때문에 안영이 이런 말들로 충간한 것이었다. 42년 오왕 함녀가 초나를 쳐서 수도인 영해까지 들어갔다. 이거는 손자오기 열전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저스 열전을 보시고 오태백 세가를 보십시오. 47년 노나라의 양호가 임금을 공격하였다가 이기지 못하자 제나라로 도망쳐와서 제나라에게 노나라를 쳐달라고 요청이 왔다. 노나라들이죠. 경공이 포자의 간언을 듣고 양호를 구금하였는데 양호가 빈틈을 타서 빠져나와서 진나라로 도망갔다. 요 진나라도 포자라는 건 뭐 포수가의 그 후손이겠지. 48년 노나라의 정공과 협곡에서 우호를 위한 회담을 하였다. 이서가 말하였다. 공구라는 것은 공자입니다. 공자. 공구는 예의는 알지만 겁쟁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노나라 정공의 보조하러 공자가 나왔거든요. 실제로는 겁쟁이가 아니었죠. 자, 겁쟁이입니다. 내인이라는 건 요 내나라 사람, 요 내나라 사람에게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기회를 보아 노나라의 임금을 붙잡는다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공은 공자가 노나라의 재상이 될까 두려워하고 노나라가 패자가 될까 두려워해서 이서의 계책을 따랐다. 왜냐하면 공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회담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내나라 사람이 들어와 가문을 시작하였다. 공자는 한 걸음씩 계단에 올라가 관리를 시켜 내나라 사람을 붙잡아 베어 죽인 다음 왜 베어 죽였지? 예의에 근거하여 경공을 실책하였다. 경공은 부끄러워하며 빼앗은 노나라 땅을 돌려주며 사과한 다음 회담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에 안영이 죽었다. 55년 진나라의 범씨와 중항씨가 여기 진나라의 범씨와 중항씨가 임금 정공에게 반역하였다가 진나라가 그들을 급박하게 공격하자 제나라에 와서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다. 제나라의
전기가 모반을 마음먹고 이들 역신과 사당을 맺은 다음, 그러니까 범씨하고 중앙씨가 진나라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제나라에 와서 이제 요청을 했어요, 도움을. 근데 제나라의 전기라는 사람이 지도 반란을 일으키려고 얘들 범씨하고 중앙씨하고 자기들끼리 사사롭게 이제 뭐 약속을 했겠지. 사당을 맺은 다음에 경공을 설득하였다. 범씨와 중앙씨는 제나라에 여러 차례 은덕을 베풀었으니 구제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리하여 경공은 전기를 시켜 그들을 도와주고 식량을 보내주게 하였다. 끝이 없구만. 끝이 없어. 여러분, 나 물 좀 먹어도 될까요? 잠깐. 목이 너무 아프다. 따가워요. 물 좀 마시고 할게요. 미안합니다. 이거 물 따르는 소리가 되게 적나라하게 들리는구나. 마이크 성능이 좋아서 그런가? 잠깐만요. 물 마시는 소리도 되게 적나라하게 들리네요. 계속 읽어보죠. 자, 어디까지 읽었지? 여기였군요. 58년 여름 경공의 부인 연희소생의 적자가 죽었다. 경공의 애첩 예희소생의 아들 도가 있었는데 도는 나이가 어렸으며 그 어머니는 신분이 비천하고 품행도 좋지 않았다. 네, 내가 지금 1시간 반째 이걸 읽고 있는 거야? 그 어머니는 여러 대부들은 도가 후사가 될까 걱정되어 여러 아들 가운데 나이가 많고 현명한 이를 가려 태자로 세우기를 원한다고 건의하였다. 경공은 연로하여 후계자에 관한 이야기가 싫었고 또 도의 어머니의 예의를 사랑하여 도를 태자로 세우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대부들에게 말하였다. 우선 즐기기나 합시다. 나라에 어찌 임금이 없을까 걱정하겠습니까? 가을에 경공이 병이 났는데 국회자와 고소자에게 명하여 막내 아들 도를 태자로 세우게 하고 여러 공자들을 내 땅으로 쫓아보냈다. 경공이 죽고 태자도가 즉위했는데 그가 안유자이다. 겨울 경공을 아직 안장하지 않았는데 여러 공자들이 주살당할까 두려워서 모두 다른 나라로 도망쳤다. 도의 여러 이복 형들 가운데 공자수, 공자구, 공자검은 위나라로, 공자서, 공자양생은 노나라로 도망쳤다. 위나라하고 노나라에 네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노래를 불렀다. 경공의 시신도 함께 묻지 아니하고 삼군의 큰일도 함께 도모지 아니하고 공자들아 부하들아 어느 곳으로 갔느냐. 안유자 원년봄, 안유자가 이제 제후 이름입니다. 전기가 고씨와 국씨를 거짓으로 섬기면서 조회에 갈 때마다 참승이 되어, 그러니까 말을 마부처럼 했단 말이죠. 곁에 붙어다니면서 말하였다. 어르신께서 임금의 신임을 얻으시니 대부들이 모두 스스로의 자리를 불안하게 여겨 반란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대부들에게 말하였다. 고소자는 무서운 사람이니 그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손을 씁시다. 고소자가 아까 탁고 대신이었죠. 대부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였다. 원년 6월 전기와 포목은 대부들과 함께 병사를 끌고 궁정으로 들어와서 고소자를 쳤다. 고소자는 소식을 듣고 국회자와 함께 안유자를 권하러 갔다. 안유자의 군대가 패배하여 전기의 무리가 그를 추격하자 국회자는 건하라로 도망쳤다. 전기의 무리는 곧 되돌아와서 고소자를 살해하였다. 안영의 아들 안어가 노나라로 도망쳤다. 8월 병이자가 노나라로 도망쳤다. 병이자는 누구지? 전기는 국시와 고시 두 세상을 쳐부순 다음 사람을 노나라에 보내 공자 양생을 불러왔다. 양생은 제나라로 와서 전기 집에 몰래 숨어 있었다. 10월 무자일 전기가 대부들을 초청하면서 말하였다. 제 아들인 상의 어미가 전상의 어미가 제사에 남은 음식을 소략 하나만 준비하였으니 부디 오시어 함께 한잔하시길 바랍니다. 이리하여 주연을 하게 되었는데 전기는 양생에게 자루를 씌워 좌석의 중앙에 앉혀두었다가 자루를 벗겨 양생을 드러내 보이며 말하였다. 이분이 바로 제 나라의 임금이십니다. 그러자 대부들이 모두 엎드려 배하라였다. 전기가 여러 대부들과 맹약하고 양생을 옹립하려고 준비하였는데 대부 포목이 술에 취하자 전기가 다른 대부들에게 거짓말하였다. 저는 포목과 상의하여 함께 양생을 옹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자 포목이 화를 내며 말하였다. 그대는 경공의 명령을 잊었는가. 여러 대부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후회의 기색을 보이는 타자 양생이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될만하면 세워주시고 아니라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포목은 자신에게 화가 맺힐까봐 두려워서 다시 말하였다.
모두가 경공의 공자들인데 안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리하여 함께 맹약하여 양생을 옹립하니 그가 도공이다. 도공은 궁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시켜 안유자를 태로 옮겨가도록 한 다음에 도중에 야영하는 장막 안에서 죽였다. 그리고 안유자의 어머니 예희도 추방하였다. 예희는 원래 신분이 비천하였고 안유자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였으므로 제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경시하였던 것이다. 안타깝네요. 도공 원년 제나라가 노나라를 쳐서 환읍과 천읍을 빼앗았다. 옛날 도공이 공자 양생으로서 노나라에 망명하여 있던 때 개강자는 노나라의 대부입니다. 여동생 계희를 그에게 시집 보냈는데 그가 귀국하여 즉위하자 사람을 보내 그녀를 맞아오게 하였다. 계희가 숙부 개방후와 사통하고 있던 중 제 태공생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무슨 사통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사정을 고백하니 노나라는 감히 그녀를 제나라에 보내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제나라는 노나라를 공격하여 끝내 계희를 대려한 것이었다. 계희가 총애를 받게 되자 제나라는 빼앗은 노나라의 땅을 돌려주었다. 포목은 도공과 틈이 벌어져 관계가 좋지 못하였다. 4년 오나라와 노나라가 제나라의 남방을 공격하였다. 노하고 노나라하고 오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제나라의 남쪽을 공격했다 그런 말이죠. 포목이 도공을 시해하고 오나라에 부고를 하였다. 오왕 부차는 사흘 동안 군문 밖에서 고글하면서 제나라를 향해 바다로 쳐들어가려고 했다. 제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쳐부수자 오나라 군대가 돌아갔다. 요거는 오태백 세가에 나와있단 말이죠. 진나라의 조앙이 여기 진나라의 조앙이 제나라를 쳐서 뇌업에까지 들어온 다음 몰러갔다. 제나라 사람들이 도공의 아들 임을 옹립하니 그가 간공이다. 강공 4년 봄 강공이 그 아버지 양생과 함께 노나라에 있을 때 자하를 총애하였으므로 그가 즉위하자 자하에게 국경을 맡겼다. 전상이 자하를 두려워하여 조회 때는 몇 번씩 사방을 둘러보곤 하였다. 어자인 전앙이 강공에게 전상과 자하 두 사람을 함께 임용하실 수는 없을 것이니 김국께서는 선택하시죠 라고 말하였으나 강공은 듣지 않았다. 자하가 전역에 입주하던 중 전역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마주치게 되어 그를 붙잡아 궁안으로 들어갔다. 서로 화목하던 전씨들은 전역으로 하여금 병을 가장하게 하고 또 간수에게 술을 선물하여 취하도록 한 다음 간수를 죽였다. 이리하여 전역이 도망치고 나자 자하는 진씨의 본가에서, 진씨라는 건 여기서 전씨를 의미하죠, 여러 전씨들과 맹약을 맺었다. 왜냐하면 전씨가 원래 진씨에서 갈려져 나온 거잖아요. 아까 여기 요 진나라에서, 잠깐만요, 여기 어디 있노? 어디 있지? 요 진나라에서 이 왕족이 하나 얘가 그 왕자였나 한 명이 제나라로 망명했었었는데 그 후손이 진씨였거든요. 그리고 진씨에서 여기서 말하는 전씨가 갈려서 나오고. 자, 예전에 전표가 자의 가신이 되려고 대부 공손에게 자신을 추천해달라고 하던 중 전표가 상복을 입게 되어 중지되었던 적이 있었다. 전표는 나중에 결국 자하의 가신이 되어 총애를 받고 있었다. 자하가 전표에게 말하였다. 내가 권세를 잡은 전씨들을 모두 몰아내려고 그대를 가장으로 세운다면 괜찮겠는가? 전표는 저는 전씨의 먼 반계입니다. 게다가 주인님께 거스르는 자들도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한데 어찌 꼭 모두 쫓아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이 사실을 전씨들에게 알렸다. 전역이 전상에게 말하였다. 그는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우리가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그대에게 화를 입힐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역은 공궁 안에 들어가 살았다. 공궁이라는 거는 이제 그 왕궁이겠죠? 제나라의 왕궁이겠죠? 제나라의 근데 왕이 아니라 이제 제후기 때문에 아마 공궁이라 그런 모양이네요. 전씨들을 위해서 정탐하고 내응하기 위함이다 라고 곽주에 적혀있네. 여름 5월 임신일 전상의 형제들이 수레 4대를 타고 강공에 처소로 갔다. 자하가 정청의 장막 안에 있다가 나와서 맞이하였는데 그들은 곧장 몰려 들어간 다음 문을 잠가버렸다. 환관들이 막아서자 자행이 환관들을 죽였다. 강공은 여자들과 단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야, 팔자 좋네요. 전상이 들어와 그에게 자리를 침전으로 옮기자고 하였다.
강공이 창을 집어들고 그를 찌르려고 했는데 전시와 한패인 태사 자여가 말하였다. 임금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고 해악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전상이 정궁에서 나와 무기고에 머물다가 강공이 여전히 분노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칠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어딘들 임금이 없을까? 전역이 칼을 빼들고 말하였다. 머뭇거리는 것은 이를 망치는 적입니다. 전시의 종족이 아닌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들을 죽여버리지 않으면 내가 전시가 아닙니다. 이에 전상은 도망칠 생각을 그만두고 말았다. 한편 자하는 돌아가서 무리들을 모은 다음 궁중에 큰 문과 작은 문을 공khai했지만 한 곳에서도 이기지 못하자 도망쳐 달아났다. 전시들이 그를 추격하였는데 풍구 사람이 자하를 붙잡아 놓고 그들에게 알려와 자하를 곽관에서 살해하였다. 급박하네요. 전상이 대륙지방을 죽이려다가 전역의 요청으로 풀려주었다. 대륙자방이네요. 대륙자방은 강공의 명령을 명목으로 삼아 길에서 마차 하나를 취하여 타고 옥문을 나아갔다. 전표가 그에게 마차를 주려고 했으나 그는 받지 않고 말했다. 전역이 나를 방면하도록 청해주었는데 다시 전표가 내게 마차를 준다면 나는 전시들에게 개인적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하를 섬겼으면서 다시 그 원수에게 그 은혜를 입는다면 무슨 낯으로 노나라와 위나라의 인사들을 만나겠습니까? 경진일 전상이 강공을 서주에서 붙잡으니 서주라는 것은 요 땅을 의미합니다. 서주에서 붙잡으니 강공이 말하였다. 과인은 진작 전앙의 말을 따랐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소이다. 가보일의 전상이 서주에서 강공을 죽인 후 강공의 동생 오를 옹립하니 그가 평공이다. 평공이 즉위하자 전상은 그 재상이 되어 제나라의 정치를 전횡하였고 안평 이동의 제나라 땅을 전시의 봉업으로 갈라 가졌다. 평공 8년에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평공 제위 25년 만에 죽고 평공이 제위 25년 만에 죽고 아들 선공적이 즉위하였다. 51년에 선공이 죽고 아들 강공대가 즉위하였다. 전회가 늠구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강공 2년 한위조 세나라가 처음으로 제후의 열에 끼었다. 19년 그 한위조 세나라라는 거는 진나라가 멸망하면서 멸망한 건 아니에요. 남아 있었거든. 갈라지면서 작살나면서 대부들 한씨, 조씨, 위씨, 조씨, 그 다음에 한씨, 그 다음에 위씨 이렇게 이제 나라를 세 개로 갈라먹었던 거를 얘기합니다. 삼진이라 그러죠. 처음으로 제후의 열에 끼었다. 19년 전상의 증손자 전화가 처음으로 제후가 되어 강공을 해변으로 옮겨 보냈다. 26년 강공이 죽자 여씨의 제사가 끊겼고 마침내 전씨가 제나라를 가지게 되었으며 제나라 위양에 이르러서는 천하의 광자가 되었다. 태상홍은 말하였다. 나는 제나라에 가보았는데 서쪽의 태산에서부터 동쪽의 낭야산에까지 이어지고 요 범위 북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도록 비옥한 땅이 2000리이다. 그 백성들은 생각이 활달하고 감추어둔 지혜가 많은데 이는 그들의 천성이다. 태공의 성덕으로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환공의 강성함으로 선정을 닦아서 제후들을 회맹하게 하고 패자를 칭하였으니 역시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양양하게 넓고 큰 모양이 분명 큰 나라의 풍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태상홍의 사평입니다. 여기까지가 제태공세가고요. 그 다음은 또 노주공세가 30쪽쯤 되네. 그렇습니다. 총평하자면 제가 따로 특별하게 이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유독 불륜과 간통, 사통, 그 다음에 아무튼 온갖 더러운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나라 역사에 그랬던 것 같고, 여기 총평하자면은 역시 콘돔을 잘 쓰자. 콘돔을 잘 쓰고 만약에 바람을 피우신다면 조심조심 몰래 피시자. 그렇게 해야지. 총평이 그거면 충분하지, 그지?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세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권 33 노주공세가입니다. 세 번째 세가고요. 그 세가는 제나라 옆에 붙어있던 노나라의 세가죠. 이걸 언제 다 읽죠? 초세가는 왜 이렇게 또 길어? 자,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